좋은 매실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일의 선택에서부터 수확 시기, 손질법, 황금 비율, 매실청의 놀라운 효능, 매실청의 문제 해결법까지 다양하게 18개의 참고자료를 통해 분석 후 만든 자료인 만큼 롱폼 유튜브, 3분 쇼츠, 1분 쇼츠,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의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이해하기 쉽게 표와 스크립트를 통해 자료 업데이트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저의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리라입니다. 지난번 복숭아 효소액 영상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그 성원에 힘입어 여름의 보물, 매실로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매실 효소액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매실 효소액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 식탁과 건강을 지켜온 생활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소화부터 피로회복까지 매실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함께 알아보고 집에서 직접 만드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실의 종류부터 가장 좋은 수확 시기, 깨끗하게 손질하는 법, 황금 설탕 비율, 그리고 실패 없이 맛있게 숙성하는 관리법까지 약 20분간의 영상 대본에 담길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실청을 만들고 남은 건더기로 근사한 토종수를 담그는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소인가 청인가? 우리가 흔히 매실 효소액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매실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실청에 효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매실의 유효 성분이 몸속 효소 활동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효소는 본질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실청을 섭취했을 때 위액의 트립신과 같은 소화기관의 작용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즉, 매실청 자체가 우리 몸에 효소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는 전통적인 명칭 뒤에 숨겨진 실제 작용 방식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매실청의 효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매실청의 놀라운 효과는 효소 때문이 아니라 매실 자체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양한 유효 성분들 덕분입니다.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등 여러 유기산과 비타민,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 촉진, 피로 해소, 해독작용,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매실의 지혜는 그 효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 효능이 매실의 특정 성분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지식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매실의 종류와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실은 크게 청매실, 황매실, 홍매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실청을 담글 때 어떤 매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기대하는 효능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매실 그린플럼. 청매실은 껍질이 파랗고 과육이 단단하며 신맛이 가장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당도는 6에서 7브릭스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청매실은 혈액순환을 돕고 간의 해독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내 노폐물 제거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백혈구 활동을 촉진하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향상시켜 소화 개선과 위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실청으로 담그면 새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황매실 옐로 플럼. 황매실은 청매실이 약간 더 익어 노랗게 변한 상태의 매실을 의미합니다. 당도는 8에서 10브릭스로 청매실보다 높아 더 달콤한 맛을 냅니다. 과육이 부드러우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씨앗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청산배당체이 청매실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황매실의 구연산은 위액과 췌장 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원활하게 돕고 음식물 부패균 억제 효과가 있어 여름철 배탈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피로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당도가 높고 독성이 적으며 과육이 부드러워 요즘 매실청을 담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홍매실 레드플럼. 홍매실은 주로 남고매실 품종을 가리키며 햇빛을 받은 부분이 붉게 변한 매실을 말합니다. 전체가 빨갛지는 않고 그늘진 부위는 여전히 녹색이나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홍매실은 청매실이나 황매실보다 향이 더 진하고 과육이 많아서 매실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품종이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 매실액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매실청을 담글 때는 당도와 효능, 그리고 독성 측면에서 황매실이 유리한 점이 많아 추천됩니다. 황매실은 상대적으로 높은 당도와 낮은 씨앗 독성으로 인해 대중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콤한 맛을 선호하거나 특정 해독 효능을 기대한다면 청매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홍매실은 뛰어난 향과 높은 수율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매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매실 껍질이 파랗고 과육이 단단하며 신맛이 강함 육에서 해독, 면역력 증진, 소화 개선, 위장 건강 새콤한 맛 선호 시 좋은 황매실 노랗게 익어 과육이 부드러운 8에서 10 소화 촉진, 피로 해소, 항산화 폴리페놀, 비타민 C 높은 당도, 낮은 독성으로 선호도 높음. 홍매실의 빛받은 부분이 붉게 변함, 향이 진하고 과육이 많으며 향과 수율이 뛰어납니다. 프리미엄은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으며 매실 수확은 언제 해야 가장 좋을까? 매실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매실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확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실 수확의 최적기는 일반적으로 망종양력 6월 6일경에서 하지양력 6월 21일경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채취한 매실은 향이나 효능이 가장 뛰어나며 특히 매실의 핵심 유효 성분인 구연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매실이 충분히 성숙하여 영양분을 최대로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음력절기로 소만양력 5월 21일경 이전에 채취한 덜 익은 매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매실에는 청산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덜 익은 매실 섭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실을 수확할 때는 단순히 날짜를 맞추기보다는 매실의 상태, 즉 과실 표면에 광택이 나기 시작하고 색깔이 진한 녹색에서 담록색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실이 충분히 비대하여 둥글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 매실의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매실청을 성공적으로 담그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단계를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실청을 담그기 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은 바로 매실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실청을 담을 용기를 소독해야 합니다. 유리병의 경우 열탕 소독을 하거나 크기가 커서 열탕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소독해줍니다. 용기의 청결은 잡균 번식을 막아 매실청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매실을 손질합니다. 매실 꼭지 부분에 있는 검은 꼭지를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 떼어냅니다. 이 꼭지를 제거해야 매실의 쓴맛이 매실청에 우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상되거나 너무 많이 상한 매실은 골라내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 세척은 매우 중요합니다. 싱크볼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매실과 물을 담고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어 15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후 서너 번 정도 물을 갈아가며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실은 서늘한 곳에서 하루 이상 바싹 말려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큰 비닐봉지 끝을 잘라 매실을 넣고 드라이기에 찬 바람으로 1시간 정도 말리면 효과적으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기 제거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매실청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분 유입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매실청의 맛과 발효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설탕의 비율과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실과 설탕의 비율은 1:1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매실 1kg에 설탕 1kg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제 원당을 사용할 경우 백설탕보다 당도가 낮기 때문에 매실 1에 비정제 원당 1.1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매실 10에 비정제 원당 7에서 10의 비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설탕을 한 번에 다 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실에 설탕을 버무려 진액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한 후 용기에 담습니다. 이때 설탕 전체 양의 약 60%를 맨 윗부분에 두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실이 공기와 접촉하여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담근 후 2에서 3일 간격으로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골고루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제대로 녹지 않으면 매실청의 농도가 낮아져 잡균이 번식하거나 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녹은 물에 손가락 2개를 묻혀 맞붙였다 뗄 때 끈적이며 떨어지면 적정 당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을 넘어 발효 과정에서 효소균의 먹이가 되어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바뀌므로 설탕의 양을 매실 중량의 80% 이하로 줄이지 않는 것이 실패를 막는 핵심입니다. 매실청의 진정한 맛과 효능은 충분한 숙성 기간과 올바른 관리를 통해 완성됩니다. 매실과 설탕을 혼합한 후에는 숨쉬는 항아리나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항아리는 발효를 돕고 맛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담지 않았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병에 담을 경우 빛이 발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둡게 해주거나 지하, 반지하와 같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봉 방식에 대해서는 2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한지나 신문지로 밀봉하여 발효 중 발생하는 가스는 배출시키고 벌레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초파리 등 벌레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히 밀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기 2에서 3일 동안은 가스 배출을 위해
면포 등으로 덮어두거나 약간 느슨하게 닫아두었다가 활발한 발효가 가라앉으면 더 단단히 밀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효 초기의 가스 관리와 이후 외부 오염원 차단입니다. 매실청은 최소 100일간의 1차 발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00일 후에는 매실 알갱이를 걸러내고 걸러낸 매실청 원액을 다시 서늘한 곳에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추가로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기간의 발효 숙성 과정을 통해 매실의 유효 성분들이 더욱 안정적인 다당류 형태로 변환되어 안전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매실 식초를 매실 중량의 10에서 15% 정도 첨가하면 설탕 사용량을 줄이고 숙성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실청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효소액 중에서도 매실 효소는 1위로 꼽힐 만큼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매실청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 예방을 포함한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피로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젖산 성분 때문입니다. 매실의 풍부한 구연산 시트르산은 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여 피로를 풀어주고 세포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불량 해소 및 위장 기능 강화 매실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소화불량이나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며 매실이 천연 소화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매실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위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실제 섭취자들의 후기에서도 매실청의 주요 효능으로 소화 개선이 100% 언급될 만큼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해독 및 살균 작용 매실에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어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산 분비가 적어 배탈이나 설사가 잦은 사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으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체내의 모든 노폐물을 해독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매실은 음식물과 혈액 속의 독성을 없애주어 간이 무리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피루부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음주 후 숙취 해소에도 이롭습니다. 매실은 몸속에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열감기나 몸살에 걸렸을 때 매실청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면 해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매실 농축액을 바르면 회복이 빠르고 염증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실의 풍부한 구연산과 다양한 무기질은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부를 곱게 하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구연산과 사과산, 호박산 등의 유기산, 그리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 풍부한 무기질은 혈액 속에 쌓인 산성 노폐물을 배출하여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는 동맥 경화, 고혈압, 암 등 성인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실청을 담그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고 적절히 대처하면 대부분의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실청 성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정확히 담고 설탕이 완전히 녹도록 자주 저어주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생겼어요. 매실 알갱이가 위에 떠 있고 그 위에 하얀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실즙이 빠지면서 매실 알갱이가 위로 뜨고 설탕 농도가 낮은 상부에서 잡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내라면 곰팡이 핀 부분을 걷어내고 설탕을 잘 저어 녹여주며 떠있는 매실을 뒤집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방치하여 부패가 일어났다면 폐기해야 합니다. 구더기가 생겼어요. 매실 알갱이 위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은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파리나 초파리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발효 중 가스가 발생하더라도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지나 신문지 등으로 덮거나 초기 가스 배출 후에는 단단히 밀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더기가 생긴 경우 위생상 섭취가 곤란하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매실액의 색이 이상해요. 매실액의 색상이 맑은 갈색이 아닌 연한 회색으로 변하고 부패한 냄새가 난다면 설탕이 적게 들어가거나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을 제대로 저어주지 않아 당도가 낮아지면서 잡균이 번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폐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품이 생겼어요. 매실이 떠있고 그 위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설탕 양이 적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어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탕을 추가하고 잘 저어주거나 더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신맛이 적고 단맛이 너무 강한 경우는 설탕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물에 희석하는 비율을 조절하여 섭취하면 됩니다. 너무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어요. 신맛이 강한 것은 설탕 비율이 낮았거나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이 제대로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설탕을 추가하여 잘 저어주면 신맛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설탕 비율, 물기 제거, 그리고 정기적인 저어주기 등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은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므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매실 건더기로 만드는 토종술 비법은 매실청을 만들고
남은 매실 건더기를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매실 건더기를 활용하여 근사한 토종술을 담그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재활용 방법이자 또 다른 맛의 경험을 선사하는 비법입니다. 매실청 원액을 걸러낸 후 병에 남아있는 매실 건더기에 담금주를 부어줍니다. 이때 매실청을 담았던 동일한 용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금주를 부은 후 뚜껑을 잘 닫아 밀봉하고 다시 서늘한 곳에서 바로 담금주를 부어 1년 더 숙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실주는 1년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매실청을 1년 숙성시킨 후 건더기를 걸러내고 매실의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이 어우러져 특별한 풍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재료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낭비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매실청, 즉 매실 효소액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실의 종류 선택부터 최적의 수확 시기, 위생적인 손질법, 황금 설탕 비율, 그리고 인내심을 요하는 숙성 관리법까지 모든 과정이 매실청의 맛과 효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실청이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유기산과 미네랄 덕분에 소화 개선, 피로회복, 해독작용 등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한 문제 해결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매실청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실청을 만들고 남은 건더기까지 활용하여 맛있는 토종 매실주를 만드는 비법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매실청은 단순히 음료를 넘어 우리 식탁에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올여름 직접 매실청을 담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